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서일애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아마 못 올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JB가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아마 오늘 밤에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본장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갈지 여전히 고민 중인데요. 이 부분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8시까지 좀 빠르게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수를 전혀 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좀 근질근질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매매를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꾹 참아왔었던 거고요. 아무튼 오늘입니다. 오늘 잘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참 재미가 없었죠.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같이 화끈한 사람들은 이런 거 딱 싫어하잖아요. 오를 거면 확 오르고 떨어질 거면 확 떨어지던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재미없게 보합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상대로 한 수출에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인텔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중 갈등 심화를 우려하며 반도체 섹터도 전체적으로 약간 빠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은 전부 만회를 하며 마무리했어요. 아무래도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가 미국 반도체 섹터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직접 당사자니까 매출 타격이 약간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텔은 2%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또 테슬라도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엔 전기차 섹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리비안 루시드는 대놓고 실적을 망했죠. 거기에 또 도요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을 냈지만 향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물론 도요타를 전기차 회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미국이 오랜만에 다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며 미중 갈등 심화 분위기가 형성된 건 역시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팔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를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는 게요. 원래 테슬라는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해서 늘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딱히 새로울 건 없고요. 이번 법무부의 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별탈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침 말이 나왔으니까 제 평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전쟁은 매수 기회다. 쉽게 말해서 전쟁으로 인한 증시 하락은 대부분 곧바로 회복된다. 물론 전쟁도 전쟁 나름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이러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데 무슨 뭐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은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일시적인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니었죠. 무슨 뭐 이란 이스라엘 얘기 요즘 누가 합니까?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도 아무도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락폭은 이미 벌써 다 만회했고 오히려 더 올랐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전쟁과 비슷한 류의 매수 기회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무부에서 어떤 기업을 때린대 라는 소식이에요. 얼핏 들으면 이것도 되게 무섭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저기 조질 건가 봐. 주식 팔아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근데 여러분,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조지기로 나섰을 때 진짜로 조져지는 건 중국 같은 공산 국가들이나 좀 그렇게 처절하게 피해를 입는 거지 막상 미국 자국 기업들은 대놓고 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 게 법무부의 조사가 대부분의 경우에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면 결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최근에도 겪었잖아요. 애플. 법무부가 애플 반독점법으로 팬다고 난리치고 했을 때 애플이 이제는 쪼개질 거라는 둥 호들갑을 떨면서 애플 주가도 많이 빠졌었죠. 애플 주가가 그때 막 170대, 160대 이렇게 계속 막 떨어졌으니까. 자,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뭐 법무부 반독점법 얘기는 시장에서 쏙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매수 기회였어. 애플 주가가 순식간에 다시 180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과 법무부 이슈로 만약 어떤 기업의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진다면 그건 오히려 매수 기회일 확률이 더 높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2시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그냥 딱 보통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좋다고 볼 순 없지만 나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냥 딱 보통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에선 약간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채권이 결국 하락으로 끝나긴 했으니까. 일단 낙찰금리가 예상치보다 1bp 높게 형성되며 마무리한 걸 시장에선 안 좋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1bp 높은 거를 엄청 안 좋다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세부 사항들을 보면 나름 그냥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응찰률도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고요. 물론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까지 막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평소보다 약간 하락하긴 했어요. 이번에 2.486이 나왔는데 지난 6회 평균은 2.49거든요. 근데 아무튼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하면 사실상 똑같은 거고 이 정도면 적당히 잘 나와줬다고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나머지 세부 사항들도 그렇게 안 좋게 나왔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냥 딱 보통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후에 암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가이던스를 약간 하향하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가이던스 중간값이 월가 예상치는 39억 9천만 달러였는데 암이 제시한 건 39억 5천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4천만 달러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중간값으로요. 아무튼 4천만 달러를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550억 정도예요. 암 정도 되는 반도체 기업에서 550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문제는 그동안 암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 이걸 핑계 삼아 폭락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메타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폭락한 것처럼요. 근데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8시, 본장 시작하고 11시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